여러분, 구글 하면 제미나이 같은 정말 강력한 AI가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든 서비스에 이 가장 강력하고 아마 가장 비쌀 모델 하나만 딱 쓰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구글의 수석 AI 과학자 제프 딘의 통찰을 바탕으로 구글이 왜 여러 종류의 AI 모델을 동시에 발전시키는지 그 아주 영리한 전략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에이, 당연히 제일 좋은 거 하나로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 사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쓰는 서비스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 속사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도록 하죠. 모든 전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거대한 줄다리기요. 한쪽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성능을 가진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 순간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모델을 원하죠. 이 둘 사이에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구글이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말하자면 AI 스펙트럼의 양쪽 끝단이에요. 한쪽에는 제미나이 프로 같은 프론티어 모델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복잡한 논문 한 편을 통째로 분석하는 것처럼 깊고 무거운 작업을 위해서 태어났죠. 당연히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반대편에는 플래시 같은 효율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즉각적으로 정말 빛처럼 빠른 속도로 답하려면 비용도 저렴하고 속도도 빨라야 하니까요. 구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파레토 프론티어라는 건데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성능을 높이면 비용이 올라가고 비용을 낮추면 성능이 떨어지는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점들을 쭉 연결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구글의 진짜 목표는 이 선 위에서 한 점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선 자체를 통째로 오른쪽 위로, 그러니까 더 높은 성능과 더 낮은 비용의 영역으로 계속해서 밀어 올리려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그 경계를 계속해서 밀어 올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구글의 비장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증류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작은 모델에게 큰 모델의 지혜를 가르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이 과정은 마치 최고의 전문가가 재능 있는 제자를 1대1로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먼저 세상의 온갖 지식을 학습한 거대한 선생님 모델을 준비하고요. 다음으로 훨씬 작고 날렵한 학생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선생님 모델이 학생 모델을 직접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때 단순히 이 문제 답은 B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 B가 답인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 그 미묘한 직관과 통찰까지 전부 전수해주는 겁니다. 이 직류 기술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프 딘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플래시 버전을 이전 세대의 프로 버전만큼 혹은 훨씬 더 뛰어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올해 나온 가볍고 빠른 모델이 불과 작년에 나왔던 가장 무겁고 비쌌던 최고 성능의 모델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게 그냥 똑똑한 소프트웨어 코드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AI는 물리적인 서버와 칩 위에서 돌아가야 하잖아요. 바로 이곳, 소프트웨어의 멋진 아이디어가 하드웨어라는 현실, 그러니까 물리학의 아주 냉혹한 한계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사실 속도에 대한 구글의 집착은 AI 시대가 열리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검색 인덱스 업데이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하던 것에서 매일, 그리고 2001년에는 아예 인덱스 전체를 메모리에 올려버리면서 1분 미만으로 단축시켰어요. 정말 찰나의 지연 시간이라도 줄이려는 노력, 이건 구글 엔지니어링의 DNA 같은 겁니다. 그런데 AI 시스템을 느리게 만드는 진짜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이 숫자 때문인데요. 칩 안에서 데이터를 이리저리 옮기는 데 드는 에너지가 실제로 계산 한번 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무려 1000배나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AI는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데이터를 옮기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는 셈이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필연적인 전력이 바로 배칭 같은 기술입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을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편리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청 하나하나마다 모델의 거대한 파라미터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 엄청난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한계에 맞선 처절한 싸움의 결과물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다시 확 넓혀서요. 이 모든 똑똑한 소프트웨어와 치열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지구 전체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이해하고 추론하는 AI, 그 거대한 비전입니다. 이 차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오늘날 AI가 한 번에 처리하는 100만 토큰, 이것도 책 수백 권 분량의 엄청난 양이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목표에 비하면 정말 작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주고받는 이메일이 약 10억 토큰, 인터넷 전체는 그보다 훨씬 큰 수조 개의 토큰에 달하니까요. 수조 개의 토큰에 집중한다는 건 대체 어떤 세상을 의미할까요? 인터넷의 모든 글과 유튜브의 모든 영상을 이해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사용자가 허락한다면 그 사람의 평생 이메일, 모든 사진, 수많은 문서와 메모까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디지털 인생 전체를 맥락으로 이해하는 AI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모든 기술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제프 딘은 가까운 미래에 대해 두 가지 아주 흥미로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진정한 개인화 에이전트의 등장입니다. 나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바탕으로 나에게 딱 맞는 도움을 주는 AI. 이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유용할 거라고 합니다. 둘째,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걸 처리하는 초저지연 시간의 실현입니다. 지금보다 20배에서 50배 더 빨라진 시스템은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복잡한 작업들도 순식간에 해낼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 보고, 읽고, 썼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AI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AI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신가요?